2025년 이 AI 노트 앱 시장 경쟁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아주 뜨겁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구글의 노트북 LM 있잖아요. 아, 노트북 LM이요? 네, 이걸 직접 써본 분의 후기예요. 이게 단순 메모가 아니라 뭐랄까 당신이 준 자료만 딱 가지고 AI가 분석하고 요약하고 네, 맞아요. 심지어 AI 둘이서 막 대화하듯이 설명도 해준다면서요? 거의 뭐 개인 연구 비서 같다는 건데. 네, 보내주신 그 노트북 LM 사용기.txt 파일을 보니까요. 사용자가 느낀 그 혁신성, 특히 말씀하신 브로드캐스팅 기능, 네, 브로드캐스팅. 네, 그 오디오 요약 기능에 대한 평가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앱이 당신의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네. 또 실제 써보니까 뭐가 좋고 아쉬운 점은 뭔지, 그리고 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왜 정보 소비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딱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주시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노트북 LM, 구글 AI 노트 앱인 건 알겠는데 핵심 원리가 뭐죠? 제미나이 AI를 쓴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올린 문서 있잖아요. 네. PDF, 뭐 구글 문서, 웹사이트 이런 거. 네네. 딱 그 안에서만 정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외부 인터넷 검색은 안 하고요? 왜? 전혀요. 오직 당신의 자료에만 근거해서 요약하고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출처까지 정확히 알려주죠. 출처까지? 네. 후기에서도 이 자료 기반 분석의 정확성, 이 부분을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내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는다니 이건 좀 신뢰가 가는데요? 자료 올리면 바로 요약이나 FAQ 같은 것도 만들어준다고요? 맞아요. 자료 딱 올리면 그 핵심 요약본, 아니면 예상 질문 목록, 뭐 타임라인 정리, 스터디 가이드 이런 걸 자동으로 제안해줘요. 와, 편리하네요. 네. 근데 이 앱의 진짜 차별점은 역시 그 브로드캐스팅? 오디오 오버뷰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무슨 팟캐스트처럼 AI 둘이서 대화한다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냥 읽어주는 거랑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텍스트 읽어주는 TTS랑은 차원이 달라요. 가상의 AI 사회자가 2명 나와서요. 네, 2명이요. 네, 예를 들면 한 명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요. 아하. 그럼 다른 AI가 그건 AI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인데요. 특히 3장에 나오는 사례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대화 같네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죠. 후기 쓰신 분도 이 방식 덕분에 복잡한 내용도 훨씬, 뭐랄까, 몰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경험이라. 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텍스트를 눈으로 읽는 거랑은 다르게 마치 내 자료에 대해서 맞춤형 브리핑을 듣는 듯한 그런 능동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동 중에도 듣기 편하고 좋겠네요. 정보 습득 방식의 변화라 되게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다른 혁신적인 기능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 준다거나 마인드맵. 글 있잖아요. 그걸 SNS 게시물 초안 여러 개로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컨텐츠 재가공 능력도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이야, 이거 연구나 컨텐츠 기획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활용도가 높아 보이죠. 근데 기능이 이렇게 강력해도 실제로 써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을 테니까. 물론입니다. 네, 장점으로는 역시 아까 말한 정확한 답변, 그리고 그 인용, 브로드캐스팅 기능의 몰입감, 마인드맵 같은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무료라는 점. 아, 맞다. 무료죠. 네, 이런 걸 꼽았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주제별 폴더 같은 건데 이게 노트북 간에 자료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아, 폴더끼리는 연결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걸 내 맘대로 바꾸기 좀 어렵다는 거. 커스터마이징 부족이죠. 그렇군요. 혹시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툴 써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런 노트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나 태그 기능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아직 복잡한 지식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었어요.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직 초기 버전이라서 그런지 가끔 좀 느려지거나 오류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AI 분석 기능이랑 새로운 인터페이스는 좋은데 기존 노트 앱들이 가진 그 유연한 연결성, 이게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후기 작성자가 제안하는 활용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주로 연구자료 분석할 때 아니면 회의록 요약해서 바로 이메일 초안 만들 때. 오, 실용적이네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뭐 다른 형태로 재가공할 때 유용하다고 하고요. 팁으로는 자료 올리기 전에 좀 필요한 정보 위주로 미리 정리하면 좋다는 거? 아, 미리 정리를. 네.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나 마인드맵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보라는 조언. 아, 그리고 용량이 너무 큰 자료는 노트북을 좀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다. 이런 현실적인 팁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구글 노트북 LM은 결국 당신의 자료, 딱 그것만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요약하고 심지어 듣는 형태의 브리핑, 즉 브로드캐스팅까지 제공하는 차세대 연구 비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브로드캐스팅 기능은 정보 소비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후기에서도 지적했듯이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2025년 현재로서는 가장 혁신적인 AI 노트 도구 중 하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AI가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 어떤 학습이나 생산성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노트북 LM처럼 내 자료를 이해하고 요약해주는 AI.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앞으로 AI 비서가 당신의 학습이나 업무를 돕기 위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상호작용하게 될까요? 뭐 개인 맞춤형 AI 튜터나 아니면 공동 연구자 같은 존재가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